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터TV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9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관심 테마도 말씀드릴 겸 주말에 이제 나왔던 뉴스들이나 요즘 이제 집중해야 될 테마들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원전 관련해가지고 일단 뉴스가 지금 좀 있는데, 한수원 관련해서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참여 관련해서 지금 입찰 접수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입찰서 평가 결과를 정부로 제출한 24년 계약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체코 고반이. 요거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집트 쪽도 있고 여러 쪽이 있는데, 이집트 엘다바 쪽도 있죠. 한수원이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제 지금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든 상태인데, 전쟁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코 쪽에 진행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집트라든지 다른 쪽도 이제 슬슬슬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중인 원전 4기 빨리 완공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 지금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호기, 6호기도 지난해와 올해 가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고리 5호기, 6호기도 24년에서 25년으로 완공이 늦춰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원전 쪽 이슈가 계속 있는데, 이건 아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쪽에 원전이 10년이 더 가동됐다. 그래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계속 이제 원전 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벨기에나 유럽 쪽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원전 쪽을 다시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전 쪽이 이제 다 추가 수주를 하고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서 원전 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신기계가 이제 대장주로 있고, 한신기계 지금 저점 높이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보성파워텍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저점 잘 지켜주면서 깨지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진파워 한번 쏘고 이것도 쫙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기술, 그다음에 이제 티플렉스 요거는 이제 히토류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인 거긴 한데, 이게 살짝 요즘에 올라왔었죠. 니켈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토크, 예, 에너토크도 이렇게 지금 저점 높이면서 계속 올라왔었고, 저점 높이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21선, 5일선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도 이날 15일날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한전산업, 대창스틸 같은 경우도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있다고 했었죠. 요거는 이렇게 조금 이제 많이 눌린 모습이고, 우진 약간 힘이 없고, 한전기술도 힘이 없고, 오르비텍도 저점 높여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대장주로 해서 시총이 좀 큰.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원전주로 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고점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이거는 여기서 한번 슈팅을 하고 전고점 뚫으면 그때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전기료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전을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요거는 인상을 하지 않겠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푸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뭐 이슈 나오고 그러는데, 뭐 옷 입은 게 뭐 1,600만 원짜리인가 뭐 어쩌고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시리아 쪽에다가 이제 용병을 요청을 했었는데 시리아 쪽에서 용병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미 왔다. 뭐 그래서 4만 명의 용병을 모집을 했고, 러시아에 이미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막으려고 이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 막 많이 모아놓고 지금 엄청 많이 모였죠. 여기 막 많이 모아놓고 크림반도를 치욕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할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러면서 뭐 자기가 했던 여태까지 했던 그런 업적들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돈바스 지역 반드시 먹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라. 약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고 이제 국가명을 외치면서 이제 지가 그려진 이상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모습이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 사람들도. 근데 저기 아까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러시아 푸틴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겠죠. 푸틴이 자랑한 이제 무적의 무기까지 썼다. 이게 다급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22위라고 그랬나?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잽이 안 되는 게임이라서 이렇게까지 기사를 쓰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미사일이 있다는데 이거 왜 자꾸 나오냐? 이런 미사일이 있다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미사일 발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협을 다시 좀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또 오르는 게 있다면은 방산 쪽은 이제 뭐 좀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방산 쪽보다는 그리고 이제 석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원자재도 켜놓긴 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 이제 브렌트유랑 이제 WTI 같은 경우에 계속 105달러 정도 근처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봉으로 보면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한 모습인데 뭐 60분봉으로 보면은 쭉 올라왔다가 눌리고 좀 쭉 다시 올라가고 있는 약간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이게 모르죠. 예. 또 진짜 올라와서 막 120달러까지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올지 이건 또 심각해지면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10달러에서 105달러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다른 자재들도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맥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지금 눌리긴 했지만 소맥도 굉장히 그래도 많이 올라온 가격이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주 관련해서 봐야 될 게 이제 뭐 석유 쪽 그냥 살짝 봐야 될 것 같고 석유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쪽 보면은 천연가스도 같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내려와가지고 조금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 한번 쪽 쏘긴 했는데 식량 같은 경우도 요거는 조금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인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확 올라왔더라고요. 10%가.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효성OMB도 그렇고 신성홀딩스 이런 것들 샘표 쪽은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번에 올라온 거긴 한데 조금 저거는 재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쏘고 그냥 말았고 저기 물린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던파 모바일 3월 23일 서버 선택 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보고 이제 이쪽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서버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이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23일 낮 12시면은 수요일인데 어떻게 될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조금 이제 올라와서 이제 반응을 줄지 모르겠어요. 이제 넥슨 쪽도 이제 계속 이슈가 있는 거다 보니까 넥슨 GT도 지금 이거 경영권 인수라든지 매매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넷게임즈도 똑같은 차트 그리고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처럼 2,000달러로 해외여행 플리자 면세 한도 상향 논란. 그래서 면세 한도가 있었는데 600달러, 중국이 1200달러, 대만이 700달러. 굉장히 면세 한도가 좀 낮긴 낮았네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폐기를 했다. 구매 한도 40년에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제한을 한 거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매 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해당 내용들 직접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면세 한도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아시안 IDT라든지 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요거는 합병 쪽 이제 이슈 남았고, 아시아나랑 같이 해서 대한항공이랑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 대한항공, 진에어, 그다음에 제주항공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양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아시아나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이것도 그렇고,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만약에 그러니까 합병을 이제 지금 부분적으로는 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호재성으로 해서 좋게 좋게 끝나면은 에어부산도 같이 치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에어부산이 이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고 기관 쪽에서 많이 이렇게 올려왔네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좀 많이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티웨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파크, 참 좋은 여행,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지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고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요것도 있는데 해외여행 빗장 풀린다. 그래서 접종 완료면은 격리 면제가 된다. 그래서 21일부터 외국인들도 아마 그 백신 맞은 사람, 한국인들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21일부터 격리 해제되고, 이렇게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바백스를 포함해 백신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게 있죠.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백신을 비롯해 시노팜, 시노백, 코보백스까지 면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을 마치고 180일에서 14일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돼서 요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이제 진짜 갑니다. 자가격리 면제 바빠진 여행사. 여행사 쪽에 이제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지금 예약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도 엄청 올랐다고 그래요. 노랑풍선이라든지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사 이런 거 통해서 여행사들 통해서 이제 막 예매하고 그러시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런 쪽에 이제 가격들을 보시면 인터파크라든지 아니면은 노랑풍선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격을 보면은 지금 뭐 여기 보면 괌, 그 다음에 사이판, 에어부산은 사이판, 그 다음에 괌, 진해어는 괌, 그 다음에 뭐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뭐 이런 데 이렇게 가까운 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혼여행지들, 왜냐면 신혼여행을 이번에 했는데, 이번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때 했는데, 근데 신혼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밀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 터키 막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는 취소는 없다. 진짜 간다면, 많이 이제 상품들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주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은 조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여행 쪽, 이쪽 지금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라도 투자할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 로봇이랑 메타버스 쪽.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있죠? 예, 로봇 쪽. 근데 로봇 쪽 지금 많이 올라온 게 SP 시스템즈 많이 올라왔었고, 요거 그 다음에 DY 그렇고 에브리봇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슈림 로봇은 이게 퍼센트는 높긴 한데 저는 슈림 로봇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보 약간 요런 정도 순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애들은 조금 솔직히 그냥 잠깐 쏠 때 잠깐 들어가는 정도지, 여기는 주로
주로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 100% 같은 애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로보로보는 예외죠. 왜냐면 대장주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지금 메타버스 쪽에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긴 한데, 삼성 스펙 45랑, 그 다음에 삼성 머스트 스펙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펙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전에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잘 안 건드리려고 그러고, 삼성 스펙 45는 그냥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00%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MP 쪽도 지금 그 보고서 제출 안 해가지고 조금 밀렸었는데, 근데 뭐 이제 그 이슈가 조금 해제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외에 조금 올랐었던 것 같고, 선익 시스템이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강한 게 이제 옵티시스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 코세스, 덱스터 뭐 이런 정도 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올라가면은 찔끔찔끔해서 쫙쫙쫙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로봇주들 관련해서 나와 있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워낙 크지가 않고 사업 상황이나 이제 뭐 비중 같은 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도 투자한, 그래서 이제 뭐 플러스 나거나 막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종목들 보면은 다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인데 막 매출액이 늘어나고 막 매출액 플러스고 뭐 이런 종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향 다 비슷비슷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 그래가지고 K카, 롯데렌탈 급등을 했고, 롯데렌탈 쪽에서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에 선언을 했고, 점유율 10%를 갖는 게 목표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롯데렌탈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10% 정도 찍었는데 종가는 8%로 마감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내린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2% 정도까지밖에 안 내렸고,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죽어서 그냥 쭉 흐른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금 그냥 보면은 여기 고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고점이 요 정도인데 여기 전 고점들을 다 뚫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다 지금 수익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요 사람들 제외하고는. 근데 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요거 이렇게 살짝 당기면, 예,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을 거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롯데렌탈도 만약에 한번 중고차 시장 이슈 딱 나면서 팍 치고 올라가면은 아마 지금 여기 전고점은 뚫었고, 한 여기 정도? 한 10% 정도 여기. 요 전고점. 요 전고점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46,600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카. K카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이 커져서 호재이긴 호재인데, 근데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얘네가 조금 밀릴 수도 있어서 그런지 갭 상승하고 쭉 올라왔다가 그러다가 쭉 흘렀어요. 이제 갭 상승을 이제 8% 정도 했고 23% 정도 찍었는데, 아니 이게 가만히 있어봐, 현대차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얘네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그냥 흐른 건지, 아니면 거래량 없어지면서 그냥 쭉 흐른 건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뭐 요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롯데 렌탈이랑 현대차 쪽에서 진출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쪽에 소식이 K카, 롯데렌탈, 현대 글로비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날짜,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저도 인증 중고차 언제쯤 살 수 있나, 벤츠나 막 이런 거 보면은 BMW 이런 거 보면 인증 중고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질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거 내가 타던 차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상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는데, 이번 분기 상반기에서 사업 조정 끝나야 이르면 상반기. 그래서 언제부터 살 수 있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사업 조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면은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동차 주문하면은 올해 거의 못 받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고, 아반떼나 뭐 이런 거 인기차종 같은 거 주문하면은 뭐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3월인데, 6개월이면은 1, 2, 3, 4, 5, 6, 9월에 나오는 거죠. 이러면 올해 상반기에서 늦으면 올해 말인데, 그럼 요쯤에 7, 8, 9, 10, 11, 뭐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는 시작을 한다는 거고, 이때부터는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굳이 뭐 새 차를 안 사고 중고차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중고차가 만약에 풀리면은 새 차 쪽이 이제 나오는 게 쭉쭉쭉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기간을 덜 기다려도 될 수도 있을, 예, 그런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관련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러니까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세게 움직여준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2%로 마감했나? 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로 마감했거든요. 금요일날 2%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전에 매물대,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왔던 거 이거 지금 다 뚫어주면서 V자 반등하면서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이제 그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흐지부지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띡띡띡띡띡 바코드 그리면서 가다가 또 내려가서 또뭐 박스권 그리고 그럴지, 아니면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갈지.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를 한번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예, 좋은 매매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